이제 테스트를 조금 어렵게 낼까? 좀 잘 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조심. 끝나기 1초 전에 맞췄다고? 네. 틀렸다는 걸 생각 났는데 바로 점쳐버렸어요. 아. 풀이 안 해도 되나? 풀이 해야 될까? 간단하게 할까? 1번은 일단 정지 상태에 있던 것이, 그죠? 힘을 받아가지고, 일을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이 40줄만큼 이제 물체에 주어졌는데, 그게 전부 다 뭘로 바뀐 겁니까? 그게 전부 다 뭘로 바뀐 거죠? 그렇죠. 우리가 R자 힘이 한 일은 뭘로 바뀌느냐? R자 힘이 한 일.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게 뭐였죠? 이렇게 바뀐다. 이게 이제 R자 힘이 한 일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4N이, 10N이 R자 힘이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40줄은 처음이 0이고, 그죠? 나중이 이제 변한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V의 제곱해서 V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뭐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있는 면에서, 그죠? 이쪽으로 힘 F가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원래대로 하면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R자 힘이다 라고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더 빨라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등속 운동을 해버렸단 말이지. 등속 운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R자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0이라는 얘기는 힘 준 게 전부 다 열로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마찰력 있죠, 마찰력. 마찰력이 한 일이나 얘가 한 일이나 사실 같다는 얘기죠. 즉 얘가 한 일이 전부 다 마찰력이 한 일, 즉 바닥과의 열로 다 나가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 일을 구하면 얘가 되고 얘가 한 일을 구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한 일밖에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그죠? 마찰력 뮤 수평면이니까 수직 항력은 mg, 그죠? 여기에 이동거리 s가 있죠, 그죠? s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인류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면은 mg s 뭐 이렇게 되겠죠. 이동거리. 그죠? 근데 이게 자유낙하기 때문에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 g t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운동량, 운동에너지 관계니까 운동에너지는 뭐가 같다? 2분의 1 mv 제곱인데 요걸 운동량으로 표현하면 2m분의 p 제곱이죠. 그래서 질량 물어봤으니까 질량은 2k분의 p 제곱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제 기본적인 것만 물어봤습니다. 알겠죠? 다음부터는 좀 어렵게 낼까? 점수가 너무 높지 않아? 어? 빵점도 좀 나오고 해야 재밌지. 그래야 긴장하지. 아닌가? 2학년들은 지금, 0점이 너무 많아. 미쳐버리겠어. 어떡하지? 저번 시간에 우리 어떻게 했죠? 어디까지 했죠? 일 했고, 저번 시간 운동 에너지도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요거 했고, 여기. 위치 에너지 저번 시간 조금 이제 얘기하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281페이지부터 한번 가보시죠. 자, 위치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왜 종류가 많으냐?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보존력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 종류가 많다며. 왜 많으냐? 보존력이 많으니까. 그 보존력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력 보존력입니다. 만열력 보존력이에요.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이런 것들 다 보존력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그것만 붙이면 돼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그럼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힘이 깔려 있어야 돼요. 알겠죠? 힘이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야, 이미.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런 힘을 안 줬으면 여기 붙어 있어야 돼. 그죠? 힘이 이미 저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더 밑으로 못 내려가는 것은 지금 수직 항력 때문에 받쳐주고 있으니까 힘의 평형이 일어나서 그런 거일 뿐이고. 그죠? 근데, 외부에서, 즉, 사람이 이 물체의 이쪽 방향, 역방향이 되겠죠? 그죠? 보존력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힘을 딱 줘가지고 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다. 여전히 힘을 주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주고 있던 힘을 채워버리면 어떻게 된다? 보존력에 의해서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것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힘을 이걸로 줬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저장되어 있던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가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 만율력이 한 일, 전기력이 한 일, 자기력이 한 일, 탄성력이 한 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이 보존력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보존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바로 어디를 보느냐 하면 282페이지 좀 가보세요. 282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존력과 비보존력이 있습니다. 자, 어떤 개의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때, 자, 그 변화량은 뭐 위치 에너지 차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비보존력이다. 무슨 뜻이냐? 여기에 내가 힘을 줘서 일을 한 만큼 저장이 되면 그건 보존력이라는 얘기야. 내가 일을 10만큼 여기에다가 했는데 저장이 10만큼 안 됐다. 부족하게 됐다. 그럼 그거 뭐다? 비보존력이라는 얘기. 그게 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찰력하고 저항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마찰력이나 저항력 이런 것들은 비보존력이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된다. 그럼 얘네들이 한 일은 뭐가 되느냐? 열 에너지로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열 에너지로. 그래서 거기 이번에 이제 보시면 보존력의 판별법 해갖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폐경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왔어. 그럼 에너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럼 비보존력이고 에너지 변화가 없으면 보존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경로에 관계 없습니다. 경로에 관계. 얘가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가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왜?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시면 식을 표현해 놨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을 하면 힘이 되고요. 보존력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존력을 갖다가 적분해버리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제, 일반 물리학을 배우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배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역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간에서 물체가 변할 때, 그죠? 힘이 어떻게 추적을 하느냐, 그죠? 그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공간 자체를 그 힘이 변형을 시켜 놓기 때문에 그 변형된 공간에 물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변형된 공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그게 장의 개념입니다. 장의 개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인데 이건 뭐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잘 알 겁니다. 이 P는 mgH죠. 그죠?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거는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뒤에서 뭐 조금씩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제 사실 탄성력 요게, 어디에서 좀 여러분들 괴롭히느냐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계의 운동을 설명할 때 그때 이것도 있지만 얘도 특히 많이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거나 하는 내용들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뒤쪽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기본적인 식만 한번 보죠. 일단 탄성력은 어떻게 구하죠? 탄성력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탄성력은 F는 요거는 이제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원력. 원래 위치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힘의 방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붙는 녀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K, X, 이렇게 우리가 정했었죠? 그죠? K가 뭐라고 했습니까? K가 용수철 상수. 그래서 앞에서 용수철 상수가 용수철이 병렬로 연결될 때와 직렬로 연결될 때가 있는데 그거 합성 용수철 상수 구하는 것도 배웠었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변형 길이입니다. 변형 길이. 변형 길이. 자, 요거는 이제 용수철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힘을 줬는데 잘 늘어나는 게 있고 힘을 줬는데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다. 그것을 결정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수철 상수. 그러면 이 힘이라는 것은 변형 길이 이것과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현재. 그죠?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을 거야. 그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용수철 상수 값이 되는 거예요. 용수철 상수. 자, 그 다음에, 힘을 줬는데, 비례적으로 변형 길이가 생겼다. 힘을 줘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죠?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이 면적이 여기에 1입니다. 1.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얼만데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삼각형 면적을 알면 좋지만, 우리는 보통 평균 힘을 이용을 합니다. 평균 힘. 여기 이제 F 이렇게 나오면 그냥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고요. 알겠죠? 평균 힘은 2분의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균적인 힘을 가지고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어쨌든 2분의 1 FS고, 그죠? 2분의 1 F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요게 이제 S는 X가 되겠죠. 변형 길이가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KX, 요거 X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요걸 X로 바꿔놓자. 이렇게. 이게 더 낫겠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 가면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거 봅시다. 자,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이제 뭐였습니까? 이거 포텐셜 에너지가 mgh였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쟤는 뭐냐? 자, 요렇게 한번 보자. 요거는 이제 왜 얘가 식이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지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구. 그 다음에 여기쯤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 아니면 이게 태양이고 뭐 행성이 될 수도 있고 상관없죠. 자, 여기까지 위치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이제 처음에 위치 벡터. 요거는 이제 적분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하는 거 요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자, 여기 물체가 있고 여기도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 R 벡터의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어. 그러면 자, 위치 벡터는 이제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걸 RF 벡터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얘의 그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R자 힘이 한 일, 요것은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었죠. 그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자,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값. 왜냐면 이 포텐셜에 대한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그걸 얘기하는 거. 그러면 자, 델타 U가 1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W.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힘,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적분 기호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요것에 대한 힘 FR이라고 하는 겁니다. FR 함수. 자, FR을 무엇에 대해서, 위치 벡터 R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서 나중까지 여기까지 적분을 쭉 하는 거야. 쭉. 자, 근데 요 힘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 그죠? 그래서 만유인력에 대해서, 자, 해주면, 요게 이제 처음 위치, 나중 위치이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의 R 제곱의 G, M,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뭔데? 이게 만유인력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위치 벡터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근데 그것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야,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면 되느냐? 여기 적어줄게. 자, R 제곱분의 1 요것만 일단 해봅시다. 요걸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러면 여기 이제 R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돼 있겠죠. 만약에 X를 갖다가 적분을 한다.
x의 n승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적분을 하면 뭐 이 기호는 이제 이렇게 붙습니다. dx 이렇게 붙는데 이거 집어치우고 만약에 적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의 일반식이 요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뭔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을 한 걸로 나눠주면 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자, 요거를 만약에 적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더하기 1을 하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모로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 R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겠죠? 맞습니까? 적분하면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결국 마이너스 R분의 1 이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적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랑 하면은 플러스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정적분을 하면 적분 기호를 이제 없애주고 표현하면 구간 표시입니다. 이거는 구간 표시를 하면 R분의 G, M, M.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빼기 요 값을 해줘라 라는 기호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요 마이너스 부호 하나 붙어 있습니다. 먼저 요걸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RF 이렇게 들어가고 GMM 그쵸? 자, 그 다음에 백인데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백인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더하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 R 이니셜 처음값 그 다음 G M M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근데 가만 보니까 나중값이 있고 처음값이 있는데 이 뭐 처음값도 계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요걸 날려버리자. 요걸 보내자. 그러면 나중값만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처음 값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R, I, 요게 어떻게 가면 돼요? 겁나게 멀어지면 될 거 아니야. 응? 엄청나게 먼 곳으로 잡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먼 곳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얘가 잡아당기는 건데 겁나게 먼 여기 무한대 지점을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이렇게 잡아버린 거야. 그럼 이쪽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분의 G, M, 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유인력 힘식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암기하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거고 왜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겁나게 멀리 잡아버렸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얘 없애려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값은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값으로 보는 거죠. 알겠죠? 이거를 이제 그 책에서도 285페이지에서도 겁나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86페이지에 있는 것이 선생님이 해드린 내용을 확 줄여놓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85페이지에 있는 거는 적분을 안 쓰고 열심히 해놓은 거고, 자,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이제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이런 식으로 합니다. 탄성력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2분의 1 k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잡아가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 됐어요? 전기력, 자기력 뭐 그때 배우면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 가시면 이제 1과 열이 나옵니다. 1과 열. 조금 전에 우리 마찰력이 있는 경우에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열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알짜 힘이 한 일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면 일에 의한 열의 발생. 물체를 힘을 줘갖고 이동시키면 원래는 속도가 변해줘야 되는데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찰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수평면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변한다는 것은 마찰이 있다. 그리고 그 해준 만큼 열로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속도가 완전히 0이 돼버렸다. 그럼 걔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운동 에너지가 다 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열 에너지로 가느냐, 아니면 모두 다 열 에너지로 가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얼마나 변하지?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열로 갈까? 고민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줄입니다. 줄. 줄. 그래서 줄의 실험을 한번 보죠. 뒤에. 그 줄의 실험 보니까 어우, 대단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근대 사람들이에요. 근대. 그죠? 우리 현대 살고 있는데 근대 그 과학 기술이 별로였을 때도 이런 것들 다 한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일단 장치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치는 이제 열량계가 있습니다. 여기 열량계. 그 다음에 여기 물을 이제 넣고, 여기 날개들이 있어요. 날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휘저어주면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회전시켜야 되는데 내 손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 내가 얼마나 힘줘서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도로를 이용해서 양쪽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추 질량 알고 낙하 거리 알면, 그죠? 정확하게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양을 알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MGH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MGH만큼 중력이 한 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엇과 같아지느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우리가 혹시 열량식 아는 사람, 열량식 아는 사람. 응? 그렇죠. CM 델타 T죠. 이 C가 뭐예요? 비열. M은? 질량. 요거 합쳐서? 열용량. 그죠? 여기 델타 T죠. 온도 변화. 그래서, 자, 얘가 열로 갔다며. 열로 갔으니까 CM 델타 T만큼 될 거야. 그런데 똑같진 않겠죠? 그죠? 비례적이겠죠? 얘가 2배 되면 얘도 2배, 얘가 3배 되면 얘도 3배,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가 뭐 비례상수를 곱해주고 해요. 그래서 이 비례상수 J를 구해봤더니 구하면 당연히 식이고죠. CM 델타 T분의 EMGH. 이걸 엄청 여러 번 실험했겠죠? 그죠? 한 번 덜렁하고 하진 않았겠죠? 그죠? 자, 했더니 이게 얼마 나왔더라? 4.2 줄 per 칼로리. 이렇게. 1칼로리당 4.2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더라. 알겠어요? 정확하게 4.2는 아닙니다. 4.18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4.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열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 무슨 뜻입니까? 열이 1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양. 알겠죠? 그래서 저걸 비례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4.2. 그래서 W는 JQ 이렇게 잡죠. 반대로 Q는 W 하면 이게 대략 얼마냐? 그러면 0.24 이렇게 나옵니다. 4.2로 나누면 알겠죠? 그 정도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의 단위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줄로 쓰고 있어요. 니네도 빨리 뭔가 해봐. 해가지고 니네 이름 써. 단위로. 알겠지? 뭔 물리량이 나올까요? 그래가지고 니네 이름 딱 붙은 것들. 자기 이름 붙이는 것 중에 과학 쪽에서는 그나마 제일 쉽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영역입니까? 천체죠, 천체. 천체 관측을 했다. 새로운 녀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 붙일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안 붙여도 돼요. 자기 이름 안 붙이고 다르게 해도 됩니다. 대신에 뭔가 붙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맨날 하늘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망원경 사가지고. 백날 봐봐야 그게 새로운 건지 아닌 건지 구별 못하면 말짱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02페이지. 자, 302페이지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아우. 뭐.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역학적 에너지? 한빈아,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 나한테 설명 좀 해봐. 어? 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래? 그 공부 방법 중에 예전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제주도였나 그랬을 거야. 제주도 출신인가? 거기서 수능 만점이었나? 걔가? 하여튼 전체 수석한 애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1등 한 애가 있었는데 여자애인데 걔 공부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해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건 아니고 걔는 주로 했던 게 거울 보고 자기 수업을 하는 거죠. 자기가 공부한 개념을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거울 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혼자 벽 보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거울 앞에 딱 걸어놓고 자기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 거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이해는 분명히 하고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하고 바로 잡아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쭉 갔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중요해서 이런 것들 자꾸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캐치하고 그런 걸 안 거죠. 그래서 혼자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이게 뭐냐? 분필이야. 분필이 뭐 하는 건데 분필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용도나 쓰임새나 걔의 본질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부분만 하는 거죠. 겉부분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했던 방식은 선생님 친구가 짝이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봐. 맨날 물어보면 어떨 땐 좀 짜증날 수도 있죠. 그죠? 나 공부해야 되는데 옆에서 물어보니까 짜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누가 물어봐 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랄까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주는 걸 좋아했던 거야. 가르쳐 주는 걸 설명하고 막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겠지요. 근데 실제로 내가 쭉 해야 될 투자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거를 확인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는 거. 근데 문제만 푼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안 되는 거죠. 왜? 그 문제 한해서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개념적인 것들은 자기가 누구한테 설명을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이면지에다가, 그 A4지에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뭐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입니까?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이 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운동 에너지는 종류가 몇 종류 있어요? 운동 에너지 종류 몇 개 있어요? 뭐 한 종류밖에 없어. 2분의 1 mv 제곱이 그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봤듯이 많잖아. 문제에서 친절하게 하나만 적용시켜주면 중학교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중력 포텐셜하고 운동 에너지 하면 그냥 중학교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보태도 바로 고등학교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탄성 포텐셜하고, 즉 용수철 하나만 달아놓으면은 애들이 헉 하는 거야. 용수철을 수평면에 마찰이 없다 치고 옆으로 달아놓은 거하고, 위에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하고, 붙여놓은 거하고, 다 달라져. 운동방정식 적용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자석 하나 붙여놓고, 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또 하기 시작하면 포텐셜이 계속 더 생기는 거죠. 그걸 다 고려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개만 붙어도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중력장 내의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중력 요거 하나만 한번 봅시다. 단순히 떨어지는 것만 하면 중학교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력장 내에서 운동 자체가 자유낙하, 요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잘 하는 거죠. 자, 뭐 연직, 투상, 그죠? 수평으로 던지, 수평 투상이라고 하자. 투상은 아니지. 수평으로 던진 물체. 그 다음 비스듬히 던진 물체. 자, 대략 요 정도로만 하고 단진자도 있네. 단진자 운동. 빗면에서도 있죠. 빗면에서의 운동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정도만 딱 보고 우리가 중요한 값들을 한번 구해 보는데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 그죠? 왜 속도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 역학적 에너지 할 거 아니야.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중요한데?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는 떨어지면은 어떤 높이에서 떨어지면 마지막 떨어진 지점에 속력을 구할 수 있어야지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같다 하면 뭐 되겠지만. 자, 연직 투상도 결국 이거 뭡니까?
올라간 거죠. 처음에 뭡니까? 이게 던지는 거죠. 자, 얘는 여기 있던 것이 놓으니까 떨어지니까 여기로 가니까 요 부위를 구하라는 거고, 자, 얘는 여기서 던졌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죠? 최고 높이. 이거 물어보겠죠. 그죠? 자, 수평으로 던진 거는. 자, 여기서 던지면. 이렇게 던졌으니까 슝 가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건 이제 높이도 있고, V도 있으니까 여기 역학적 에너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전부 다 뭐, 이쪽으로 떨어질 때 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요 V가 궁금하겠죠? 그죠? 자,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요거는 요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 던진 V0를 아니까, 우리가. 그죠? 그럼 요거, X 성분, Y 성분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얘는? 이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최고 높이하고, 이쪽 방향의 뭐 속력. 그죠? 근데 요 뭐 속력은 요 녀석하고 동일할 테니까 별 의미 없고, 결국 요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진자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H가 궁금하다. 왜? 이 H만큼 있으면, 이걸 알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으면 슝 왔다 갔다 하니까, 요때의 속력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요 V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요 V. V자고 이래. V. 그래서, 요 녀석을 알면 요것도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타 각이면, 세타 각이면, 요 높이는, 요 길이가 L이라고 치면, 그죠? 요게 뭡니까? L 코사인 세타. 요만큼을 빼면 H가 되겠죠. 그죠? 그거 갖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자유낙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는, 요 높이가 H다. 자, 그러면 MGH. 요거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거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V는 루트 2GH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연직투상은 여기가 V0라고 치면 2분의 1 M V0의 제곱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M, G, H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 H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H는 자, 요거 날라가니까 2G분의 V0의 제곱 뭐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습을 하는 이유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때 저런 운동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저게 능숙하게 되어 있어야지 저런 운동이 나왔을 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비스듬히 수평 봅시다. 수평은 여기에서 지금 MGH랑 2분의 1 M V0라고 할게요. V0. 요거의 제곱. V0로 해놨나? 자, 이렇게 됐는데, 저게
여기에 2분의 1 mv 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v를 구하게 되면 자 mgh 플러스 2분의 1 mv0의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 쭉 하니까 v는 루트 v0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gh 이렇게 되겠네. 그죠? m 다 날리고 요 2 곱해주고 루트 씌운 거죠. 자,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자, 요거는 우리 여기가 뭐죠? 2분의 1 m v0의 제곱. 그죠? 그 다음 여기 이 지점은 2분의 1 m v0의 x 성분의 제곱 플러스 mgh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요 값과 요게 초기 값이니까 요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m v0의 제곱 이걸 2분의 1 m 요게 이제 뭐냐면 요 x축 성분 방향이니까 요게 v0 코사인 세타 이게 세타라고 하면 그죠? 제곱 여기에 플러스 mgh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저기에서 뭘 구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궁금한 게 h죠. 그죠? 그래서 h를 구해보면, 자,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v를 코사인 해서 전개를 하면 우리가 h는 2지분의 v제곱에 사인 2세타 요거를 갖다가 뭘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해가지고 다 전개합니다. 그죠? 전개해가지고 풀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요거 되는 거 이것도 하나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게 이제 백악 공식인데 이것에 의해서 요게 이제 요걸로 바뀌는 겁니다. 요게 사인 2세타 풀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결과만 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진자 운동. 단진자는 요때 M, G, H인데 그죠? 요때 V로 가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 이렇게 생각하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h라는 것이 뭘로 표현되느냐? h라는 것이 l에서 l 코사인 세타 값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서 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책에 있는 것처럼 V는 루트 2GH가 돼야 되죠. 원래는 루트 2GH가 돼야 되는데 이 H가 여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L 뽑아내면 루트 2GL 그 다음에 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자, 됐죠? 빈변은 어차피 자유낙하하고 똑같고 빈면에서는 왜 이 자유낙하하고 똑같습니까? 왜 똑같지? 여기 있던 게 여기 내려온 거죠. 그래서 높이 h만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부 다 운동 에너지만 있다. 여기 위치 에너지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낙하하고 똑같은 거야. 그 중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존력이라고 했죠? 이렇게 떨어진 거나 이렇게 내려간 거나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속력이나 이쪽 방향으로 속력이나 어떻다? 같다.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량일까요? 벡터량일까요?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스칼라. 스칼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쪽, 이쪽. 알겠어요? 안 그랬으면 전부 다 방향 걸리는 것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행히 에너지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이죠. 에너지까지 벡터량이었으면 아이고야 그걸 다 어떻게 해? 그지? 자, 지금 몇 분이냐? 몇 분? 자, 그러면 여기 문제 뭐 풀어봐도 되겠는데 문제를 좀 풀까? 여기서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304페이지 예제 하나 풀어보세요. 이 책 이거 언제 다 하지? 움직 투상이 아무리 질량이 커도 높이가 똑같아요. 소속도가 똑같아요. 아니지. 여기에서는 그렇죠. 연직투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그 탈출 속도 나중에 나옵니다. 탈출 속도. 탈출 속도는 그 기본적으로 지구의 자전을 고려 안 할 때 11.2km/s 정도 돼요. 이게 뭐냐면, 뭔 얘기예요, 이게? 11.2km/s. 1초에 11.2km 가는 빠르기로 쏴주면, 알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지구 중력을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그러면
이거면은 요걸 던져도 되고 뭘 해도 돼? 이 건물을 그렇게 던져도 나간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어쨌든 이 건물을 이 속도로 보내든 이걸 이 속도로 보내든 나가는 건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질량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러면 우주선을 갖다가 자 지구 중력 밖으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어떤 애를 보내는 게 좋겠니? 될 수 있으면 작은 애를 보내야지 에너지 우리가 사용해서 이 속도 내는 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로켓가 이렇게 있으면 로켓가 막 이렇게 있죠. 인공위성 하나 띄우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쪽 뭐 달 탐사선 이런 거 보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탐사선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이만큼. 나머지 전부 뭔데? 연료통이에요. 연료통. 연료통으로 계속 분사를 하면서 이 속도로 계속 가속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사실 실제로는 더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적도에서 지구 자전 속도 있죠.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니까 특히 자전 속도 거기에 맞춰서 땅 같이 쏴주면은 자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만큼 안 쏴도 돼요. 이거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이거 보시면 연직 투상 하면은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초기 속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올리려면. 그러면 만약에 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이면 이 중력 가속도가 훨씬 적겠죠. 그죠? 지구보다 한 6분의 1 정도 작다라고 하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폴로 탐사선들 가잖아요. 그죠? 가면은 이제 달 쪽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지? 여기 착륙을 했어. 그럼 뭐만 발사하느냐 하면 요것만 딱 발사합니다. 발사대는 그대로 붙어 있고, 그래서 빵 하고 쫙 나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거 갖고 탈출하겠어요? 달을? 실제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탐사선이잖아, 이거. 그죠? 실제로는 이걸로는 탈출 못 하고요. 요 위에 궤도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땅 궤도선까지 가서 여기 도킹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는. 예전에 그 달에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 해가지고 음모론들 있었잖아.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달을 탈출하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깃발 꽂았는데 깃발이 흔들렸다. 뭐, 부터 해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텐데, 그림자가 막 이렇게, 제각각 된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았어요. 그 음모론을 제시하는 그 증거들이 굉장히 그것만 보면, 오, 정말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설득력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다 반박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해봤어? 다 풀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 수 있겠죠. 나머지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예를 들면 저기 305페이지에 있는 예제 제일 밑에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계산 가능합니다. 형태 보시면.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미적분 빼고는 계산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8페이지 있는 내용,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우리 요거 하려면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빡셀 수도 있겠는데, 아닌가? 충분히 잘 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우리 7시에 종치는 거 맞죠? 자, 한 5분 정도 남았네.